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제 여름이 왔으니까 슬슬 기말 배당주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증권주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본론을 들어갈 텐데요. 일주일 전에 화면 보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홍콩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2,80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후순위 변제 조건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금의 90%를 손실 처리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펀드를 판매한 곳이 미래에셋증권이었고 본인들은 300억 원을 직접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다른 증권사와 보험사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투자금의 90%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새마을금고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최근에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 타겟은 증권사인데요. 화면 보시면 부동산 PF 잔액 기준으로 증권사들은 5.3조 원이기 때문에 보험사나 은행, 그리고 저축은행과 비교를 해봐도 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연체율인데요. 증권사 연체율이 15.9%로 유일하게 연체율 중에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과 비교를 해봐도 연체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연체된 건들도 있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손실 처리하지 않아서 연체로 남아있는 건들이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아주 많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결국 금감원들이 10개 증권사에 임원을 소환을 했고 연체율을 관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결국에는 손실 처리하면서 부실을 빨리 털어내라는 의미인데 이런 상황들이 최근 증권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주를 현재 투자하기가 적합한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악재들로 최근에 주가가 약간씩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결제 금액은 81.6조 원이었는데요. 화면 보시면 주식 결제 금액이 21년 상반기부터 22년 하반기까지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번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증권사들은 기본 수익이 결국 주식을 매매하면서 받는 수수료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작년 한 해 암울했던 주식시장이 올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의 향후 실적도 약간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권주들은 대부분 고배당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있는 증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NH투자증권을 탑픽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대신증권을 선택을 했는데요. 대신증권은 메이저 증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증권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먼저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NH투자증권부터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최대 주주는 농협금융지주입니다. 지분을 약 57%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른 시중은행과 다르게 농협은 금융지주가 상장되어 있지는 않죠. 유일하게 여기 NH투자증권만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전년 1분기 이익이 1,023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실적이 1,841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만 실적이 약 800억 원이 늘어났고 2분기 컨센서스로 비교를 해보아도 이익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5,214억 원, 당기순이익은 3,029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이익은 7,755억 원, 순이익은 5,718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약 2,500억 원이 늘어나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약 2,700억 원 정도가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20년도 실적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배당 성향을 30%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전년도 실적이 워낙 부진했죠. 그래서 배당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다 보니까 배당 성향은 81%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실적에 연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배당금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NH투자증권이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는 배당금은 700원이라고 예상하는데요.
20년도에 700원을 배당을 했고 21년도에는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1,050원으로 배당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2년에 실적이 부진해도 다시 20년 수준인 700원을 배당을 했거든요. 앞서 올해 예상 실적이 20년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해 배당금도 전년과 동일한 700원을 배당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요. 여기 화면 보시면 우선주가 배당금이 50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보통주보다 600원 정도 낮은데요. 그래서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선주는 8.2%, 보통주는 7.3%입니다. 그러므로 NH투자증권도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우선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21년도까지 호황이었던 증권시장은 작년부터 불황이 시작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주들도 작년부터 주가는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월봉 차트를 보면 올해 초에 저점을 찍고 현재는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하튼 NH투자증권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 꽤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21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12,900원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선주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8% 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내년부터 금리가 조금씩 인하되기 시작하면 증권시장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 종목 주가도 조금은 더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배당금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배당금을 받으면서 시장이 우호적으로 변할 때까지 천천히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종목 대신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최대주주와 관계자를 모두 합쳐도 지분율은 16%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 매입이라고 써있죠. 최대주주 일가가 꾸준하게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를 하면서 지분율을 더 늘려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는 자사주를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지분율이 무려 29%나 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이 자사주를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올해 말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보유 한도를 제한하려는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고 싶은데 대신증권같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지금 머리띠를 메고 반대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사주 제한이 시행된다면 대신증권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자사주 보유 한도를 초과한 지분을 소각을 시키던지 아니면 우호법인에게 넘겨서 백기사로 활용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대신증권은 자사주를 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자사주로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머리가 조금 아픈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적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요. 전년도 1분기 순이익이 662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523억 원으로 약 13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도 컨센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이익은 절반 정도 축소될 것이라고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실적 전망을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000억 원 정도 축소가 되겠지만 순이익은 200억 원 정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영업에 특별이익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항목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올해 대신증권의 실적은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신증권도 배당 성향이 들쑥날쑥한데요. 실적이 좋았던 21년에는 배당 성향이 15%까지 떨어졌지만 실적이 부진했던 22년에는 배당 성향이 61%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실적이 배당금에 영향을 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저 배당금은 유지를 하려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도 22년 수준과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대신증권은 보통주와 두 종류의 우선주가 있는데 여기 1우선주는 배당금이 보통주보다 50원 더 많습니다. 그리고 2우선주는 배당금이 보통주와 동일한데요. 다만 현재 주가를 보면 2우선주가 가장 낮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 2우선주가 가장 높습니다. 1우선주는 배당 수익률이 9.7%, 2우선주는 9.8%로 0.1% 더 높거든요.
여하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 대신증권을 투자를 한다면 1우선주나 2우선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 대신증권이 NH투자증권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신증권은 메이저 증권사가 아니다 보니까 점점 대형 증권사들 사이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고객들이 조금씩 이탈하면서 올해 1분기 시장 점유율이 1.9%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NH투자증권보다는 올해 실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이렇게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9개가 있고요. 대신증권은 10번째 지정을 목표하는 것인데요. 종투사는 자본이 3조 원이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약간 부족해서 본사 사업까지 매각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종투사가 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본의 200%까지는 신용 공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출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나 본데요. 그래서 대신증권을 활용하는 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은 대신증권 2우선주의 월봉 차트입니다. 이 종목도 21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22년도에는 1년 동안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는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월봉상으로 5일선과 21선이 만나게 될 텐데요. 이게 만나게 되면 이평선도 정배열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컨센 기준으로 실적을 선방하고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 흐름이 조금씩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요즘에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다 보니까 배당주 투자하기가 적합한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주들도 주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런 시기에 배당주들 조금씩 모아가면서 배당금도 많이 받으시고요.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좋은 가격으로 멋지게 보낼 수 있는 그날까지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